사각형으로 큼직큼직하게 생긴 EV9을 사용해서 다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뒷면 한번 보죠. EV9의 디자인에서 멋있는 부분으로 제가 꼽는 또 하나는 이 테일 램프 부분이죠. 이 Y자 또는 Y자 꺾어진 새총같이 생긴 이 모양이 참 멋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연기관차였으면 여기에 이제 머플러에 팁이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없는 거죠. 전기차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단순하게 처리하죠. 그냥 뒷범퍼에 묻어서 가게. 전기차에 팁을 다는 거 되게 우습잖아요. 전혀 필요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밋밋하고 하지만 뭐 저는 심플해 보이고 좋습니다. 제가 차 소개 영상 만들 때 계속 하는 거 있죠. 전장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분. 전장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차의 길이, 그다음에 전고는 차의 높이, 그다음에 전폭이라는 건, 전폭은 차의 폭이죠. 차의 폭.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발표와 원 제조사의 스펙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가장 넓은 거, 이 사이드 미러를 펴고 놨을 때 여기가 가장 넓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무조건 접고 차체 가장 넓은 부분을 전폭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휠 베이스죠. 휠 베이스, 우리말로 축거라고 하는데, 축 사이의 거리, 축거, 휠 베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용어 볼까요? 차체 철판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철판의 외부를 이렇게 딱 감싸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 이게 클래딩이죠. 클래딩이란 단어의 뜻은 금속이나 단단한 재질의 외곽을 보호하는 외곽 보호 틀 또는 외곽 보호 장치. 요즘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다 클래딩을 강조하죠. 디자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SUV들은 대부분 검정색으로 클래딩을 확 뺑 두르죠. 차가 액티브하고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SUV나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는 홈로를 다니면 바퀴에서 계속 뭐가 튀니까 클래딩을 안 하면 이 쇠 부분이 상하죠. 돌빵도 생기고 긁힘 것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녹이 나니까 사실은 클래딩은 장식의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더 큰 거죠. 아까 잠깐 그 그린하우스 설명할 때 벨트 라인 얘기했는데, 이 벨트 라인하고 캐릭터 라인을 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같은 말로 씁니다. 캐릭터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차의 특성을 말해주는 이 선이죠. 선. 굴곡을 준 선을 말하는 거죠. 이번 EV9의 캐릭터 라인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휠 부분에는 강하게 외부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준 거잖아요. 옆면에서 보면 문 쪽으로 가면 싹 없어지면서 평평해지는, 뭐라 그럴까요? 혈관 같은 그런 느낌? 강인한 느낌을, 아주 멋있어요. 여기 Y자 잘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강하게 외부로 튀어나와 있다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바퀴 쪽으로 싹 들어가고. 기아차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게 금형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심심치 않게 올해의 차 외국에서 수상하잖아요. 그 수상하면 뭐 돈을 매겼네 어쩌네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한 매체에서 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하잖아요. EV6 같은 경우에 뭐 상 많이 받았잖아요. 기아 화이팅입니다. 제가 외형을 살펴볼까요? 라고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들은 대략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사실 EV9의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컨셉카는 정말 뭐 최첨단의 그런 거였는데 재질이 너무 고급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실차를 봐야 알죠. 사실 이 색깔의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번에 서울 모터쇼에 나오니까 저도 가서 볼 거거든요. 실제로 볼 거니까 그때 판단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죠. 인테리어. 스티어링 휠이라는 건 동그랗게 생긴 바퀴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스티어링이란 방향을 조향하는 거죠. 이 부분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용어를 고쳤으면 하는 건데, 이걸 보통 크락시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최초의 자동차의 소리를 내는 혼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클렉슨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크락션이라고 읽은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크락션이라고 부르죠. 이 용어는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크락션이 아니고 호언입니다. 호언. 운전석 너머에 보이는 계기판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가 있고 요 옆에서 설명하죠. 요거 뭐예요?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클러스터에는 뭐 있습니까? 속도계, 기름 얼마 남았나 뭐 이런 거 정보가 나오죠. 센터페시아에는 뭐가 나옵니까? 공조장치, 오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거 나오죠.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를 나누는 기준은 클러스터에 보이는 정보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이 정보가 없이 운전하는 거는 그냥 깜깜이 운전하는 거죠. 근데 센터페시아는 없어도 차는 갑니다. 라디오 없어도 차는 가고요. 내비 없어도 고생을 하겠지만 차는 가고요. 공조장치 없으면 춥거나 덥겠지만 차는 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보이는 것이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의 기능이 들어있는 곳이 센터페시아. 그러니까 센터페시아에 공을 들이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옵션질이 심하죠.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부가 기능을 하나 둘 넣으면서 옵션이 촥촥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값이. 이 앞에 전면 과거의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룸과 실내를 나누는 이 전체 부분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부르죠. 대시보드. 이것도 역시 마차에서 유래한 거예요. 옛날에 마차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막 뛰면 돌도 날라오고 말똥도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판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대시보드가 지금의 이 대시보드라고. EV9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죠. 이게 뭡니까? 기어 셀렉터. 여기 뭐 버튼형, 뭐 다이얼형, 막대기형 이거 없어졌어요. 멀티펑션 기어 셀렉터를 만들어서 다는 게 요즘 또 차들의 추세이기도 하죠. 이 기어 셀렉터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콘솔 박스 부근 공간 활용이 엄청 좋아지죠. EV9도 보면은 여기 뭐 공간이 이렇게 뚫어져 있네. 뚫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앞면하고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큰 차에서 기어 셀렉터를 이렇게 스티어링 휠 부분으로 옮기면 이 실내 공간 활용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EV 전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충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USB 충전 장치가 필요하고 무선 충전 장치가 필요하고 기타 외부로 나가는 전기 코드들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거죠. 특히 유선으로 만약에 뭘 할 때는 기어 셀렉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운전할 때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선이 이렇게 꼬였다 이거죠. 그러면 운전이 위험해지거나 이 사용자가 불편해지거나 하겠죠. 봉형 기아에 보면 요 윗부분 여기를 기어 노브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것도 슬슬 잊혀져가는 용어가 되고 있네요. 실내 룸이잖아요. 룸. 실내가 룸이잖아요. 룸 안에 있는 미러, 룸미러에 룸미러. 이거 백미러라고 하면은 좀 안 되죠. 룸미러고 룸미러는 사실은 이렇게 리어뷰 미러라고도 하죠. 뒤를 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하고 요거는 그럼 뭐예요? 이건 사이드 옆에 있다고 해서 사이드 미러고요. 여기서 싹 정리해 보면 스티어링 휠, 클러스터, 센터페시아, 콘솔 박스, 여기 공조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열리는 부분, 이 글러브 박스죠. 옛날에 차는 진짜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바퀴가 있고 운전대가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는 겨울에 운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시려워요. 그래서 이 차 옆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글러브, 장갑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고요. 이게 글러브 박스예요. 또 옛날에는 어떤 차가 있었어요. 엔진에다가 막대기 꽂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차도 있었잖아요. 그거 하려면 맨손으로 못하니까 반드시 글러브가 필요했다. 글러브 박스입니다. 요즘은 공조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음료수를 넣어서 차갑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으로 쓰기도 하죠. EV9이 또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어 의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다리를 여기다 걸치라는 건가? 마주보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공간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이 3열을 싱킹할 수 있다면 싱킹하고 외부를 쳐다볼 때 차박 같은 거 할 때 뭐 그럴 땐 좀 좋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없던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거 활용을 잘 하면 인테리어 용어 좀 더 살펴보죠. 이 천장의 바깥 부분은 루프잖아요. 루프 지붕. 안에서는 천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천정을 처리하는
여기 재질들이 있죠. 뭐 천을 썼다, 뭐 스웨이드를 썼다, 이런 거를 헤드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짝 안쪽에 재질들, 뭐 우레탄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거 도어 트림이라고 합니다. 도어 트림. 도어 트림은 이런 그 재질과 디자인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말하죠. 문짝 안쪽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 도어 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 2부에 걸쳐서 자동차 용어를 정리하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EV9 차가 큼직하고 사각형으로 딱 나오니까 설명하는 교보제로 쓰기에 참 좋네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